네, 월요일인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아보고 있습니다. 전화번호와 문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. 전화번호는 02-2000-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월요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해결사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은 신광선 매니저 그리고 조범수 팀장과 함께합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매니저님은 반팔을 오랜만에 또 입으셨는데 네. 시장이 핫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입으셨나요? 네, 오늘 핫했어요. 근데 시장이 나름 핫하지 않았습니까? 오늘 아마 세영 아나분이 보유 중인 종목은 많이 핫했나 보네요. 아, 그런 건 아니지만 슬프네요. 내일도 핫한 네. 시장을 좀 기대해 보면서 시간의 네. 이슈 두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떠올랐던 초전도체 테마 그리고 맥신 테마주가 시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. 오늘은 뭐 초전도체가 하한가로 가면서 맥신이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. 이 시속 게임이 계속 이어질까요, 매니저님? 사실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이제 요즘 이제 용어가 네. 낄낄빠빠라는 용어 있잖아요. 네. 약간 요즘 용어는 아니고요. 이게. 요즘 용어는 아니고 옛날 용어죠. 예, 옛날이죠. MG 세대 때 네. 이제 가는 건데 MG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. 근데 이제 MG. 예, 그 전인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계속 뭔가가 하나씩은 창출이 되면서 뭔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맥신 관련주들이 이제 꿈의 신소재 하면서 또 이제 뭔가 이제 충전 관련주들 위주로 이 회사들이 대부분 그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. 대부분 지금 다 점상을 간 상황이거든요. 쉽게 얘기해서 점상 또는 약간 상한가를 좀 말아 올리는 패턴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동안에 이제 초전도가 죽었어요.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2차 전지를 뭐 많이 말씀드렸고 네. 뭐 바닥권에서도 이제 바닥 잡았고 뭐 크게 2차 전지가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뭔가 박스권 횡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이제 분위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에코프로 다시 또 120만 원 근처까지 또 오고.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으로 100만 원, 120 왔다 갔다 하는 구간.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또 맥신이 떴어요. 꼈어요. 그러니까 원래는 초전도체 2차 전지에서 시속 게임을 하다가 네. 지금 2차 전지는 이제 약간 좀 떨어졌죠. 저는 이게 2차 전지한테는 오히려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.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오늘 왜냐 2차 전 전반적으로 또 올랐잖아요. 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 따로 보는 거고 이제 테마는 테마끼리만 붙은 거구나. 근데 지금 맥시는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고 이 점상이라든 상한가를 두 번에 걸친 이 이연상을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미 발표가 됐어요. 맥시는 만들었어요.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상용할 겁니다. 나왔으니까 주가라는 건 기대감이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맥신 관련주를 상한가를 따라잡는 것보다 초전도체가 좀 많이 밀렸어요. 예. 차라리 굳이 뭔가 내가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면 맥신하고 초전도체 둘이 있으면 예. 상한가를 따라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초전도체 눌림에서 단타를 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맥신이 아마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만약에 맥신이 죽으면 또 초전도체가 또 강세를 보일 겁니다. 네. 근데 이제 초전도체는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는 게 이번 주에 교차 증명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와 그 해외에서 이제 교차 증명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나올 거예요, 정말. 와, 뭐 예를 들어서 20% 30% 올라갔다가 또 쭉 빠지고 뭐 이런 부분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맥신하고 초전도체 둘 다 이 둘 중에 한 종목 섹터를 공략을 하신다, 테마를 공략하신다면은 굳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단기 기대 수익률이 초전도체가 낮다. 아마 맥시는 내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밑에 내일까지 올라가게 되면 3일 천하잖아요. 네. 통상. 그리고 왜 좀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발이 완료됐고 상용화 관련된 부분에서 발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초전도체는 못 가요. 계속 만들었어요. 아닌데요. 쭉 빠졌다가 맞는 것 같아요. 또 올라가다가. 또 교차 증명할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는 기대감으로 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간까지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은 초전도체 눌림이 낫다. 예,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기술이 좀 있으신 분들만 빠르게 대응 가능하신 분 네.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게 싫으면 이제 이 게임에서 빠진 2차 전지를 계속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게 더 낫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.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이 수급 싸움이 오히려 2차 전지에는 수급 싸움이 좀 끼어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겠다 말씀 들어봤습니다. 맥신과 초전도체에 대한 매니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.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번 주에 이벤트가 정말 많습니다. 잭슨홀 미팅도 있고 하이퍼클로버 X 공개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
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뭐 시장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결정이 되겠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시장 향방 어디로 흘러갈까요? 물론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다음 기준으로 있는 잭슨 홀 비팅도 좀 영향이 적지는 않다 보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명확한 거는 거의 없는 수준이고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또 이야기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자, 이제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하려면은 참 여러 가지 자료들은 많을 겁니다. 뭐 3월부터 시작한 아마존과 또 엔비디아 MOU 협정 체결권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의 지속적인 엔비디아 그래픽 AI 그래픽 카드 수주권 정말 연속적으로 엔비디아 매출이 정말 잘 나오겠구나 하는 이야기들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. 전반적으로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에는 가이던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. 11억 달러 수준의 지금 매출을 예측을 하면서 거의 이제 이전 분기 대비해서 2배 정도 되는 수준이죠. 네. 아마 주가도 그런 향방에 발맞춰서 강력한 상승을 좀 꾀했다고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제 시장에서 말이 많고 얼마나 잘 나올까? 계속해서 AI가 올라갈까?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이번 분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프리뷰 앞서가지고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. 이 단기적인 아마 악재라고 판단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노이즈가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슈퍼마이크로라고 하면서 이제 인텔, AMD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을 공급받아서 서버용 렉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그 회사가 지금 8월 8일부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네. 이는 전분기 대비해서 50% 넘는 추가적인 매출을 보였음에도 그럼에도 하락을 했습니다. 이유가 뭐냐? 이쪽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공급망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음 가이던스 추가적인 상황이 조금 어렵다. 그런 이야기를 좀 끼얹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겁니다. 이 공급망 이슈가 앞서서도 미리 불거졌다 보니까 이제 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TSMC, 삼성전자 여러 장비 업체들의 추가적인 투자가 진행되면서 상승분을 만들었었던 거죠. 자, 그럼 지금 와서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거는 장비주들 전반적으로 확인해봤을 때 작년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나, 작년보다 많이 나왔나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주가는 완전히 다르죠. 주가는 그거보다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은 실적으로 내비쳤음에도 공급망 이슈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면은 이는 또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. 다만 엔비디아 자체는 미래적으로 자율주행까지도 섭렵할 수 있는 필수 소비 측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언제나 유망하고 엔비디아 그 젠슨 황 이제 대표 CEO가 이런 이야기도 껴졌습니다. 원래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가격은 저절로 떨어진다. 이런 이야기를 언제나 반도체 업군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엔비디아는 그럴 일 없다. 라면서 독점 측면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언제나 괜찮다. 그렇게 좀 엔비디아 마무리 드리겠습니다. 네.